물리학 여러 가지 이론들이 사실은 한 개의 이론이다. 내가 순서를 정했어요. 구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불확정성의 원리. 사실 이게 순서가 없는 건데 굳이 말하자면 이제 다 열역학이 2법칙,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고 1법칙,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 이론.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양이니까 양자 법칙이 돼. 운동이니까 상대성이지. 근데 대충 맞더라고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법칙이란 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하나의 법칙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꼭 온갖 이야기가 다 있어. 그러니까 꼭 이 순서대로 맞는 게 아닌 게 그냥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 이 얘기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는 없는데 최근에 하여튼 이렇게 정했어.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모든 이론의 어머니 이론이다. 이게 서로 다른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서로 다르게 설명하면 그걸 잘못 설명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최근에 내가 생각한 거는 내가 오염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사실은 옛날 그 양궁하고 똑같은 거야. 원자폭탄 두 개가 떨어졌는데 첫 번째 떨어진 게 좀 뚱뚱한 원자폭탄. 이게 두 번째 떨어졌어. 두 번째. 이게 이제 팬맨이고 이 팬맨이 누구냐면 처칠이야. 첫 번째 떨어진 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길쭉한 거예요. 이게 리틀 보이인데 리틀 보이가 루저벨트야. 이게 먼저 떨어졌지. 구조론적으로 이게 힘들지라는 거지. 그 특별히 그 내용 학관 자체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우라늄 64kg를 터뜨린 거고, 그걸 플루토늄 6kg를 터뜨린 건데 6.2kg. 이게 벌써 요만큼밖에 안, 6.2kg밖에 안 터뜨리는 거지. 근데 이거는 64kg인데 실제 터진 건 5%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터뜨리냐면 여기 우라늄 한 덩어리 있어. 여기 우라늄 한 개 갖다 놓고 터뜨려서 둘이 충돌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라늄끼리 팍 받아가지고 그 폭발력으로 농축시켜서 임계에 도달시킨다. 이거는 프로토늄 가운데에 있어. 가운데인데 TNT가 터져서 이쪽으로 압력을 전달해서 터뜨리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하고 비슷해. 이게 운동 에너지하고 비슷한데 실제로는 그 차이가 없는 거지. 내가 말하자면 모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게 운동이잖아. 근데 실제 던질 때는 와인드업을 먼저 하거든. 근데 와인드업은 이게 모르는 사람 보면 그걸 왜 하지?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이거 왜 하지?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던진대잖아. 이건 와인드업이고 이거는 투구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운동은 다 이거라고. 이건 안 보여. 사실 보이지만 그걸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고. 이건 의사결정이고 이건 집행이라고. 여기서 결정한 거 여기 집행하는 거. 실제 에너지라는 말은 그 안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게 보이는 거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에 따른 엔진이 있고 바퀴가 있는데 이건 보여. 바퀴가 돌아가는 거 보이잖아. 근데 엔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인다고. 실제 동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있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아니야. 무한동력 아저씨 다 이걸 만들거든. 이건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만들지 마라. 그건 에너지가 아니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는 말을 지워버려야 돼. 엄밀하게 말하면 위치 에너지만 에너지고 이건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걸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헷갈리고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다인적이에요. 에너지란 말 자체가 그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겉으로 보이면 에너지가 아니지. 근데 이런 에너지가 반드시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요것만 있고 요게 없다거나 요것만 있고 요게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둘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있어도 이게 어딘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있다고 뻥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무한동력은 절대로 실제 그걸 만들었다 해도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가짜야. 무조건 가짜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펜맨이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그 반대로 가게 되는데 구조론적으로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게 먼저. 그래서 이게 개라고 치고 개 밀도를 그리면 만에 축이 생겨요. 축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생긴다. 축이 생기면 입자다. 가만히 있어. 벽보 셔끌래. 이 운동에너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보여. 이건 외부 환경과 비교한 거라고. 그래서 야구공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면 우리 눈에 이게 운동으로 안 보인다는 거지. 공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운동이 아니지. 이게 뭐 운동이야. 이게 운동이라는 건 뒤에 있는 가로수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 공만 보자고. 공만 보면 아무 날아가도 운동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은 운동 상태에 정지해 있는 거라는 거지. 운동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운동에너지는 운동에너지가 아니다. 외부하고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거지. 그만 됐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일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귀한 거네. 귀한 거네. 교생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좀 뻥을 잘 치는 사람이라서, 제논의 궤변을 풀면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반면 다 풀었어. 검색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벌써 몇백 년에 다 풀었어. 수학자에 다 풀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이걸 다 생각해 본 거야. 그때 내가 이미 양자 세계의 어떤 기본 논리를 다 생각했는데, 나도 양자 이론에 대해서 최근에 검색해 봤거든. 내가 그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검색해 봤는데, 내가 30 몇 년 전에 생각한 거하고 최근에 검색해 본 게 다 맞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간단해. 아킬레스 여기 있고, 거북이 여기 있는데, 거북이 한글 앞에서 출발해. 그럼 아킬레스 요만큼 가면 거북이도 요만큼 갈 것이고, 아킬레스 요만큼 가면 거북이 요만큼 가고, 아킬레스 요만큼 가면 거북이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면 요만큼 가고, 또 끝까지 가면 계속 그렇게 작아져서 추월을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실제로 추월했다는 거거든. 추월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추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추월했잖아. 일단 추월했으니까. 결과는 추월했으니까. 추월했다는 전제로 보면,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제일 가까운 선, 이게 이제 무한대분의 1이라고 치고, 아킬레스는 여기 있고, 거북이는 여기 있다고. 그럼 아킬레스가 요만큼 가면 다시 거북이는 요만큼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되는 요 기준 관측자가 여기 있거든. 다시 말해서 거북이 아킬레스보다 이만큼 앞에 있다는 것은 관측자가 여기에 있다는 전제 하에 되는데, 관측자가 과연 여기에 있냐 이게. 관측자가 여기에 안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어떤 거리에 들어가면 이 거리는 요건 1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조론적으로 2야. 2보다 더 작은 거리는 없다는 거죠. 왜냐? 이쪽에서 요만큼 갈 때 이쪽에서도 요만큼 와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빛 입자가 여기 빛 입자라고 치고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쪽으로 온다는 거지. 자리를 바꾼다는 거지. 그래서 요 거리가 2인데 이 안에서는 시공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보다 앞이라는 근거가 없는 거야. 요 안에서는 동서남북이 없고 상하 좌우가 없고 과거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반드시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필요가 없다. 아주 가까운 어떤 거리 안에 들어가면 이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앞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 거북이는 안 움직여.
무슨 얘기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는 건 없다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 요 중간중간에 딱 선다는, 스톱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걷다 가려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딱 쓰러냐 이거거든. 그게 이제 아까 이게 펜맨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리틀 보이처럼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는 양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서 동시에 이렇게 오는 거야. 실제로 사람 걷는 것도 그렇다. 한 발 앞으로 가면 한 발 뒤로 가야 돼. 그래서 요 펜맨의 크기 안에서는 이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라져서 여기서 탄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은 크기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이제 내가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전히 이제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해서 흥분해서 이제 밤잠을 설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 끝났어 이제 이러고 그걸 아직까지 써먹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지금까지 계속 30년간 써먹고 다 맞더라고. 이 써먹고 다 맞아. 그래도 안철수는 리틀 보이냐 펜맨이냐 리틀 보이냐 끝났어 제 아웃이야. 이점만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펜맨을 터뜨릴 때는 TNT를 터뜨려서 그 중심에 있는 플루토늄을 기포가거든. 근데 플루토늄은 6kg밖에 없어. 이거는 몇천 킬로고. 폭탄 무게가 몇 톤이 되는데 하여튼 그 B-29가 뭐 그 비행기 무게의 절반이래. 근데 플루토늄은 6kg밖에 안 되는 거야. 이만큼이야. 이만큼 터뜨리는 플루토늄도 답처럼 존나 무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인 거야. 이만큼 터뜨리려고 TNT 폭약을 이렇게 이제 쳐져가지고 터뜨리는 거야. 그럼 이 TNT는 뭐냐면 국민이야. 플루토늄은 뭐냐면 지도자라고. 지도자는 국민을 상대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우라늄 2개거든. 요거는 새누리도, 요거는 민주당. 요 모형으로 간 놈은 다 망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놈은 가능한다. 근데 이제 항상 요 모형에서 요 모형으로 순간 바뀌어. 이렇게 축구를 한다고 치면 시합하기 전에 요 모형, 시합 들어가면 이 모형으로 바뀌어. 감독이 구단을 지배할 때 시합하기 전에는 이런 동그란 모형으로 원탁에 둘러앉아서 평등하게 하다가 시합 딱 들어가면 너 끄져 죽여! 너 홈런 쳐! 이렇게 한 놈 밀어주는 거야. 시합하기 전 다 우리는 평등해! 그러고 막 이러고 야 우리는 같은 국민이야! 그러고 시합 들어가면 너 나가! 이렇게 이제 이 모형으로 바꾼다고. 전투 중에는 이 모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 모형으로 시작해서 요 모형으로 끝나는 거지. 요 모형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맞출 수가 있다. 실제로 내가 이걸 써보니까 지금까지 34년 동안 계속 맞아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때는 양자역학이 뭔지 상대성 이런 건 이거 하나도 몰랐어. 이거 다 최근에 접수해 본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다 맞아. 보면 처음에 TNT 플루토늄을 기포하기 전까지는 축이 일단 바깥이 먼저 터진다고. 항상 이 힘을 모으려면 와인드업 할 때도 일단 밖에 이렇게 벌렸다가 이렇게 모은다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성립되지 않았다. 이게 불확정성이거든. 그러니까 위치와 운동거리 둘이 이걸 이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얘기다. 이 얘기야. 이것이 운동거리라고. 그만큼 거리야. 여기에 위치라고.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지. 왜 없냐면 빛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갈 때 동시에 뭐가 이렇게 온다고. 난 공간의 진동이 온다고 보는데 빛이 여기에 있다면 그렇게 쑥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진동을 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서 사라지고 여기 이놈이 빛으로 바뀐다고 보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고. 그럼 요놈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놈으로 변한다고 보는 거죠. 안 가. 빛은 안 가. 그 빛이 여기다가 슉 가는 게 아니고, 바통을 딱 넘겨주는 거지. 자, 오늘부터 네가 빛이다. 그러니까 요놈도 쪽인 놈한테 줘. 쪽 놈 줘.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가는 거지. 실제로 가는 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빛이 안 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거지. 그럼 확정되는 거는 어떤 외부에서 건드리면 확정이 돼. 건드리면 이게 깨진다. 구조가 깨지면서 위치와 운동량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엔트로피 법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가. 왜냐면 중심이 안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면 중심이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중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와 상호작용을 못해. 상호작용을 하려면 이걸 깨야 된다고. 그래서 이 깼어. 깨버렸기 때문에 깨졌어. 없어졌어. 이걸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없다. 이게 깨졌어. 근데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고 지각 보존의 법칙은 뭐냐?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방금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사건이 여기 시작되고 앞으로 일어난다고. 사건이 일어날 범위를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요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서 이렇게 커졌어. 그럼 이 전체를 사건으로 만들어보는 데 그러면 여기 또 다른 대칭을 만들면 돼. 다시 말해서 요 안에서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갈 수 있고 운동 에너지 절대 위치 에너지로 못 가. 근데 이 밖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 하려면 이 전체를 통합한 밖을 만들면 되고 이걸 다시 하려면 이 전체를 통합한 밖을 만들면 돼.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평면이 이렇게 터진다고.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축이 여기에 있어서 이 바깥하고는 절대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되려면 이걸 깨야 돼. 이 파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사라졌으니까 이제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지. 근데 이 전체를 하나를 개로 설정하면 돼요. 그러면 이 밖에 또 이렇게 대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또 이걸 이제 다시 위치 에너지 바꾸려면 이 전체를 개로 만들면 돼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커지는 구조 안에서는 계속 내가 항상 부정하는 양질 전환이 가능하다. 양질 전환은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계속 범위가 커지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양질 전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그것은 계속 사건이 확대되는 구조에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볏짚을 쌓아놓고 불을 확 질러버리면 점점 더 커지거든. 그러니까 뭔가 점점 플러스가 되는 거야. 점점 뭔가 많아지는 거야. 연료가 무한히 있다면 무한히 커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구조로는 뭐든지 마이너스 되지 플러스가 안 된다는데 실제 자연에 보면 플러스 되는 게 존나 많아. 그래도 클립 하나로 집을 바꿨다.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그거는 네티즌 존나 많아서 그렇다고. 우리 지금 7명인데 7명 중에서 클립 줄게 집 타고 그럼 누가 줍니까?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구조로는 항상 이 닫힌 개를 이야기하는데 열린 개라면 이 거꾸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착각이 다 열린 개를 만들어. 이렇게 계속 키우면 돼요.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은 항상 마이너스로 가고 플러스로 안 가지만 플러스로 간다고 치면 돼. 또 지구가 존나 큰 거야. 지구가 지금보다 한 100배 크다고. 그리고 지구에 인간이 한 100조 명이 산다. 그런 거 아니지. 구조론에서 이야기하는 마이너스 법칙을 다 무시해버려도 돼. 그럼
무조건 무한대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일단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치자.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으로 가서 한국 살기 좋은데 한국에 기여하는 게 없어요. 적다 그런다고. 중국에 더 기회가 많은 거지. 상주 생각해봐. 중국 인구가 10억인데 바보도 10억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중국 정말 쉽잖아. 우리 정도쯤 되면 중국에 가서 뭐라는 거야. 중국에 가서 익숙한 사람들한테 사기쳐 먹는 게 굉장히 쉬운 거라고. 그럼 사기꾼들 다 중국으로 가는 거야. 한국 놈도 사기 안 통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된다니까. 양을 질러 바꾸는 것이 돼. 중국에서 오핀을 주고 자동차 나가고 그러고 그래 그러고 잘 넘봐. 왜냐면 그거 당한 사람도 자기 또 누구한테 속이면 돼요. 인구가 존나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쵸 가능해. 우리는 내가 사기 당하는 거 알면 안 하지. 거래를 안 하지. 왜냐면 제가 삐졌어요. 제가 이 강의하는 데서 너무 화가 난 거야. 불만이 있어. 자기 관심 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무한히 크고 인구가 무한히 많고 바보가 무한히 많다면 이런 그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런 사이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도 중국에 가서 보려고. 장사되겠네. 중국에서 어리버리한 사람이 많아서 못해요. 한국에서 잘 안 되는 거야. 박근혜 또 하여튼 요런 구조 안에 뭐 상대성 이론도 있고 양자론도 있고 다 있어. 5개 다 있어. 그래서 질량보존의 법칙 연력하기 1법칙은 뭐냐면 양에서 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는 있는데 그걸 인간이 설 수는 없어. 왜냐면 가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또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다중계 안에서는 마이너스로 갈고 플러스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열린 기에서는 조작을 가하면 플러스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물론 질량 보존의 법칙은 좀 다른 뜻 갖고 있는데 구조론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좀 맥락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은 여기에서 다 나왔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요만큼 갈 때 쪽에도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 보통 운동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펜맨의 관점에서 항상 양쪽에서 오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말한 광속의 불변 또는 시공간의 휘어짐 이런 것이 다 이거로 설명돼요. 또 대칭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칭이 안 될 수가 있거든. 그 시간에 또 하나 쓰는데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빛이 요렇게 가는데 이게 파동의 모습이라. 근데 이게 입자가 아니잖아. 근데 실제 빛은 입자라는 말이죠. 그건 뭐냐면 요 없는 부분은 뭐냐면 공간의 진동이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 빌려서 입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가는데 그쪽에서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려면 이쪽에서 뭐 하나 와야 돼. 근데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에 있는 놈 데려가야 돼. 그럼 빛이 휘어진다는 거지. 그것이 빛의 굴절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 말한 시공간의 휘어짐. 그래서 상대성 이론도 요 안에 다 있다. 양자 이론은 뭐냐면 이게 불연속성인데 요런 게 아까 얘기했듯이 축이 안에 있는 게 불연속이야.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가 축이거든. 관절, 어깨 같은 거. 축 밖에 있잖아. 이렇게. 야구공 던질 이렇게 하는 거는 축이 되는 게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 방향이 꺾이는 데마다 다 이게 축이라고.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 꺾이고, 막 이렇게 던지는 거야. 축이 다 밖에 노출되어 있다. 근데 와인드업 할 때는 축이 쭈머리가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축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축이 안에 있기 때문에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다. 연속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장치는 궁극적으로는 다 불연속적이라고. 연속적이랑 이게 돌리면 연속적이지. 계속 연속적이지. 반대 운동은 연속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근육세포 하나하나로 보면 이렇게 안 돼. 연속적으로 안 돼. 자동차 피스톤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불연속적이죠. 근데 옛날 막 경기 시동 탁 하면 하는 게 이게 불연속이라는 거지. 근데 시동이 걸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6기통을 쓰면 이게 실린더 6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 눈에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안에는 근육세포 한 1억 개의 세포가 합쳐서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야. 근육세포가 딱 한 개 있다고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딱 하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 못 움직여. 연속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막 마이클 잭슨처럼 뒤로 슉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불연속을 모아서 합체시켜서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 자연에서는 모든 운동은 불연속적이고 연속적인 운동의 전달이다. 그래서 평면이다. 모형을 딱 생각하고 여기에 맞추면 거의 다 맞아. 우리 눈에는 다 여기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면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건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34년 전에 이걸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걸 잘 써먹으면 된다. 힉스 입자부터 시작해서 중력들을 다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중력이 이렇게 슉 떨어진다고 보지만 구조론적으로는 동시에 위로 올라간다고 보거든. 밑으로 떨어지면 동시에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우리는 그냥 지구가 이렇게 간다고 보지만 사실은 요 모든 지점에서 방향을 조금씩 꺾는다고. 그냥 이렇게 슉 가는 게 아니고 가다 튼다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걸렸다는 거야. 보이지 않게 가속도가 걸렸다. 그럼 가속도가 어디 있냐? 지구 보면 없잖아. 어디 있어? 태양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 손은 그냥 운동을 하는 거야. 그냥 이걸 보이라고. 근데 어깨에 잡혀있단 말이야. 그 어깨가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태양이 보이지 않게 연결돼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트는 거예요. 계속 틀어. 그래서 여기 태양이라고 치고 여기 지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속 트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보면 이런 물리법칙들이 전부 다 설명된다. 그래서 힉스 입자라든가 양자이론 이런 거는 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34년 전에 생각한 아이디어하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다 맞는 얘기다. 아직까지 이제 사람들이 중력을 해명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중력을 다 해명했어. 이제 중력은 그 암흑 에너지가 지구 바깥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게 내 주제. 이게 지구 중심이라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데 동시에 암흑 에너지가 바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 바꿈이라는 표현 써도 될까요? 근데 그냥 진동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게 흐른다고 해서 꼭 강물처럼 흐르는 건 아니라고. 진동을 하면 실제 그런 효과가 난다고. 뭔가를 소쿠리 같은 걸 가지고 그게 모래 같은 걸 달아놓고 위에 모래 같은 걸 뿌려놓고 흔들어 보려고 진동을 해보면 일부는 이쪽으로 흩어지면서 동시에 일부는 좀 모여. 흩어지는 것과 모이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